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수온이 점점 상승하며 한반도 해역에서 상어의 출몰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상어 피해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상어 인명피해는 총 6건으로 1959년 7월 대천에서 대학생이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을 했고 1981년 5월 보령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해녀가 사망한 사건으로 피해자 박씨 근처에서 함께 조업하던 한씨가 박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박씨 쪽으로 돌려보니 커다란 상어가 박씨를 공격하고 있었고 한씨는 다급히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선장 임씨는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박씨를 공격하고 있는 상어의 등을 갈고리로 찍으며 저지했으나 상어는 배를 들이받고는 갈고리가 등에 꽂힌 채 배 쪽으로 헤엄쳐 오는 박씨를 물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점은 선장 임씨는 피해자 박씨의 남편으로서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고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피해자 박씨의 사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날 오후 3시쯤 사고 지점에서 2.5km 떨어진 해상을 지나던 어선에서 박씨가 입고 있던 내복과 신체 일부를 건짐으로써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1981년 해녀 박씨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식인상어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한국판 조스가 나타났다. 해녀를 물어간 상어는 2마리였다. 어그로성 보도가 쏟아졌고 1978년 개봉작 조스와 똑같은 사건이 터지자 보도와 맞물려 국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사고 지자체는 갖가지 대책을 강구했는데 사고 다음날 경비정 세척과 60여 명을 동원한 상어포획 작전이 시작됐고 1000m 초대형 그물 설치와 상어를 만났을 때 지느러미 아래를 공격하라는 죽음을 재촉하는 대처법 등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어는 끝내 포획되지 않았고 참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986년 5월 군산에서 조업 중인 잠수부가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 1988년 5월 보령에서 조업 중인 해녀가 사망, 1995년 5월 보령 해역에서 조업 중인 해녀가 살려달라 외치고는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다 신체 일부가 절단되며 사망, 1996년 5월 군산에서 조업 중인 잠수부가 사망하는 사건을 마지막으로 상어의 공격에 의한 인명피해는 총 6건이 보고되었습니다. 1996년 마지막 사망사고 이후 현재까지 상어에 의한 사망사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어의 공격은 끝이 아니었는데 2005년 6월 충남 태안군 인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해녀 씨가 상어의 공격을 받고 빠르게 갯바위로 피신의 목숨은 지킬 수 있었지만 왼쪽 무릎뼈가 드러날 정도의 중상으로 2차례 이상의 대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1959년 첫 희생자가 발생한 이래 6건의 사망사고와 2005년 1건의 피해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서해 중간 지역에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한때 서해는 식인상어가 서식한다는 오명이 있었지만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해수온이 상승하며 상어의 먹이 생태계 또한 변화함으로써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상어를 만날 확률은 극히 낮지만 피서철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처나 생리 중이라면 해수욕을 삼가해주세요. 둘째, 상어는 주로 저녁과 이른 새벽에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늦은 저녁, 이른 시간에 해수욕은 꼭 삼가해주세요. 셋째, 피할 수 없다면 눈이나 코를 좁혀라. 막연한 방법 같습니다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상어와 만나면 절대로 자극하지 말고 공격을 받는다면 반드시 코와 눈을 공격하라고. 이런 C8